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폭은 집값 폭등기였던 2006년과 비교됩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집값은 24% 이상 오르면서 27% 넘게 올랐던 2006년만큼이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집값은 규제와 관련돼 있는 정책에 따라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해 왔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강력한 부채 관리 방안이 나온 후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규제 완화, 또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상황이죠. 그런 만큼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봄 이사철과 성수기라는 말도 이제는 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다음 스텝, 다음 전략이 중요하겠죠. 3일절인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또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은 유튜브로도 함께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 강남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용어들 참 헷갈리는 게 많이 있죠.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도 좀 그런 용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영신 소장님이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둘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강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이제 서울시의 이제 재정비 사업, 특히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들이 좀 탄력받아서 현재 진행될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질 듯합니다. 정책들 방향들이 여야를 따지기 이전에 모두 다 이제 완화책으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대부분 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재건축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안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이제 손을 또 봐야 되는 상황도 됐기도 했고요. 리모델링과 재건축, 특히 이제 서울시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 변화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건 연도수로 봤을 때 2006년도, 2008년도,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제 그 현재 부동산 가격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정책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08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기준점 봤을 때 그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가격들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봤을 때는 현재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2017년도부터 현재 리모델링 기본기획 수립이 2016년도에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고요. 리모델링 기본기획 수립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8월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2019년도 8월 달부터 시행됐다. 또 2017년도 6월부터는 LTV와 DTV가 강화가 됐던 시점이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부터 해서 분양가 상한제 LTV, DTI 강화부터 해서 굉장히 좀 규제 일변도로 갔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41까지 현재 찍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택가격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투기과열지구들이 어떤 규제책에 따라서 규제는 실제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발표됐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반대로 갔죠.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현재 규제책으로만은 특히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게 언제 한번 있었던 일이냐면요. 2003년도부터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규제책이 굉장히 강했던 규제들이 많이 들어갔던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규제가 들어간 시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집값은 거의 100% 이상 올랐고요. 토지 가격까지도 60에서 70%대까지 올랐던 시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억누른다고 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안정화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시장 경제의 흐름에 맡겨서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이제 뭐 리모델링이다 아니다 이걸 떠났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공급량을 조금 더 조절을 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과거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평균 매매가를 보게 되더라도 이게 한 6년 정도입니다. 평균 매매가가 이제 2014년도부터 따졌을 때 재작년까지입니다. 199.7%가 올랐습니다. 거의 200%가 오른 거고요. 실제적으로 2,750만 원 정도 평균치였던 도심권 용산구에 있는 주택 가격이 5,638만 원대까지 오른 거고요. 그리고 평균 이제 3,429만 원이었던 송파구 지역도 현재 7,186만 원대까지. 이 가격은 실제적으로 2년 전 시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700만 원, 광진구 같은 경우도 5,300만 원대까지 잘 오르지 않았던 지역까지 같이 올랐죠. 거기에 양천구도 2,400만 원대에서 4,300만 원대까지. 그리고 서북권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서대문구나 광진구나 동북권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안 오랐던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서북권 서대문구 지역 같은 경우도 특히 더 그랬죠. 그런 지역이 1,737만 원에서 3,700만 원대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그림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2014년부터 20년도까지 현재 쭉 말씀드린 대로 투기 과열지구부터 해서 현재 공급량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규제 억제책으로 들어갔던 부분에 가격은 이렇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리모델링과 이제 본문 들어가게 되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이제 비교를 하는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골조를 유지를 하죠. 리모델링은 현재 골격은 유지를 합니다. 완전 철거 방식이 아니죠. 재건축은 완전 철거 후 신축이고요. 기본적인 현재 그 골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현재 사업 가능 연한 같은 경우는 실제 리모델링 사업지구는 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등급, 안전진단 등급을 보더라도 B등급 이상이 되게 되면 수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직 증축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는데요. 3계층만 올릴 수 있습니다. 3계층. 3계층 올릴 수 있고요. C등급이 되게 되면 수평으로 옆으로 넓힐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수평 증축이 가능하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무조건 D등급 이상이 돼야지만 재건축의 현재 안전진단 등급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된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부분 다 재건축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준공 후 15년 이상이 됐으면서도 재건축이 안 된 지역들이 있죠.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재건축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대수 중과는 기존의 15% 이내로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라든가 공간, 공용시설들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됐던 내용보다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15% 이내로 하는 거고요. 세대수 증가는 사실상 재건축은 제한은 없죠. 제한은 없어서 현재 시공사라든가 조합이라든가 또 현재 인허가권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세대수가 일반 분양 물량이 조정이 되는 거고요. 또 관련법은 리모델링 사업 같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주택법과 건축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비라는 말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는 현재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재건축과는 좀 개념이 다르다. 법령의 지배를 다르게 받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인허가라든가 여러 개 사업의 변화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만 보더라도 용적률 제한이 없는 게 현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용적률 제한이 없다. 그 얘기는 실제적으로 용적률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을 때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한계점, 말씀드린 대로 수직 중축은 3개층 이상 올리지 못한다라는, 아무래도 현재 기본의 골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직으로 3개층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하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여기에 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들어가게 되면 또 이거는 제외가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는 법적 용적률이 300% 이내죠. 무조건 최대 300% 이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용적률은 실제 기부 체납이라든가 임대주택 또 초과이익 환수 없죠. 당연히 기본적인 세대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15% 이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조합원 입장에서도 사실상 크게 돈이 되지는 않는 사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는 여건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것들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또 임대주택 비율도 들어가야 됩니다. 증가 용적률의 50%. 증가 용적률의 50% 정도로 건립을 해야지만 당연히 용적률을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게 되면 용적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건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조금 더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어떤 그런 민감한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과이익 환수는 3천만 원 초과했을 때 10에서 50%가 국가가 환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 단계를 좀 보게 되면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단계, 재건축은 기본 계획부터 해서 착공 준공까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리모델링 사업 같은 기본 계획부터 1차 진단, 조합 설립, 건축 심의, 행위 허가부터 해서 2주와 철거, 2차 안전 진단, 착공 준공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합 설립부터 1차 안전 진단, 건축 심의 신청이라든가 수평 중축은 뺀 1차 안정성 검토,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부터 해서 수평 중축 제외한 2차 안정성 검토, 그다음에 현재 도시계획 건축 심의부터 해서 2차 안전진단 진단을 여러 차례 거쳐서 현재 착공까지 들어간다. 그렇게 당연히 사업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었죠. 재작년에.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대상 아파트 2,416개 단지 중에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가 58.4%. 총 4,200개 단지 중에서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시 50세대 이상 중축 가능한 게 실제적으로 법령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이런 법령들을 만들어서 실제 리모델링을 현재 공동체 점진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고요. 리모델링 시 50세대 이상 중축이 가능하다. 15% 이상 돼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도 조금 더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지구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4,217개 단지 중에서 현재 경관 연수를 따졌을 때 15년 미만 단지 빼고 3,249 단지가 현재 1단계에 들어간 제급입니다. 그래서 준공 30년 이상 재건축 단지 뺀 나머지,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 이제 2단계로 들어간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도 3,096단지, 그다음에 단지 특성을 따라서 4단계로 나눈 898단지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재건축 세대 증가형으로 봤을 때는 898단지, 그다음에 이제 11만 6천 세대가 증가하는데 맞춤형 봤을 때 2,198가구가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재건축 사업보다는 리모델링 사업하는 부분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재건축 사업보다 리모델링 사업에 더욱더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갖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지구가 현재 사업 완료된 단지가 16개, 사업 추진되는 지역이 46개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봤을 때는 동남권에 34개, 서남권에 9개, 도심 8, 동북 7개, 서북 4개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러 가 봤을 때 동남권 정도의 동남권 지역에 많이 몰리는 거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강남과 서초 지역 중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들이 완화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정비 사업들이 완화가 되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도 아무래도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듯 다른 리모델링과 재건축 짚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 빌라고요. 실제로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위치로 봤을 땐 교대역 건너편 쪽이고요.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대로라든가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그다음에 테헤란로 연장선 연결된 부분과 서초구 RSC 단지에 현재 특화된 현재 연구원 단지라든가 교통여건부터 현재 법조단지, 각종 인프라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 환경도 좋고요. 이 주변의 생활 환경을 또 꼽을 수 있는 부분은 학군입니다. 학군 수요가 워낙 많고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초 중학교, 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까지 연결된 라인에 이 주변에 이제 상시 거주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화지구로 지정된 예술의 전당부터 해서 세비섬, 센트럴시티부터 설해마을까지 연결된 특화된 어떤 상권 거리, 이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또 이 주변에서 상가주택도 굉장히 또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봤을 때 법조단지라든가 어떤 그 종합병원부터 해서 연결된 인프라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초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되면서 종상향 용도 변경, 상업지가 변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예술의 전당부터 법조타운까지 연결되어 있는 문화특구라든가 정보사 부지 개발 통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그 주변이 IT, 금융, 바이오, 첨단 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롯데라든가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은 이미 개발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이제 인허가만 떨어지게 되면 바로 진행될 부분이고요. 우면 양재 R&D 단지 같은 경우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코론같이 현재 대기업들이 부유하고 있는 토지들, 이 토지들이 엄청난 가격을 현재 자랑을 하지만 활용도가 없죠. 활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복합개발 사업을 해버리네. 그래서 판매 업무 문화기능 복합개발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부터미널 복합개발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피스라든가 쇼핑, 영화관, 터미널 이렇게 복합시설들이 같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포 IC부터 서초 IC까지 연결된 구간이나 서초의 앙저 IC 구간이 연구개발시설, 주거상업시설, 복합문화예술단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 활성화, 특히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큰 자극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임대금액은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투자 가능합니다. 임대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대출받게 되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투자 가능한 거고요. 고급 주택가면서도 현재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투자 가치까지 높을 수 있는 8억권 수요라든가 개발 호재, 또 거주를 통해서 당연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강남 서초에 5, 6천만 원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울 내 대표적인 명품 주거지죠. 서초구 서초동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오피스텔의 인기가 뭐 날이 갈수록 이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업용 부동산들의 인기가 많다는 얘기는 주거용 부동산들이 그만큼 더욱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주거까지 또 업무까지 가능한 물건이고요.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역삼역에서 강남역까지 연결돼 있는 현재 이 테헤란로 전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이고요.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유동인구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 테헤란로 주변에 몰려 있다. 당연히 그 주변에 파생 기업들도 그만큼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IT 창업밸리부터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 또 현재 이 주변의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현재 보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2030의 젊은 세대들은 아직 미혼이면서 미혼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큰 집이 필요가 없죠. 원룸이나 1.5룸이면서 교통 환경 좋고 주변 여건 좋고 주변 상권이 좋아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역 상권을 이용하는 데는 그만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혼자 사는 인구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당연히 이 주변에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상업 지역에 포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또 현재 강남 테헤란로 메인이면서 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오피스텔 시세들도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트별로해서 이제 권역별로 나누어서 개발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도 강남 도심권에 현재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이런 라인들이 벤처 산업 벨트라든가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계울까지 연결된 한류 관광, 그다음에 상업 의료 관광 시설이 연결되는 신사 노년,
그다음에 양재부터 연결돼서 수서까지 연결되어 있는 IT 벤처라든가 의료 R&D 산업벨트 이런 것들이 벨트별로 해서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특화된 상권들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이면서 가장 중심권에 들어가 있는 벤처 산업벨트, 테헤란로 축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건도 보다 더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업무와 숙박시설과 업무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서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이 주변에 각 층마다 이제 기업체들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수요들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동 개발되는 부분이야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부터 GTX 노선까지 같이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통합 사업, 거기에 판매시설, 오피스부터 호텔, 또 그 주변에 송파부터 연결되어 있는 탄천, 한강 정비 건설까지 연결되어 있는 정비 사업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특화된 또 어떤 한 가지만 연결된 부분이 아니라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GTX부터 A 노선, C 노선까지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이렇게 복합 환승장이 만들어지면서 하루에 이용객이 50에서 60만 명. 당연히 그 이용객을 활용할 수 있는 상권들이 더욱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도 또 영동그룹 통합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현재 롯데치성 부지까지 업무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주변에 상업지역들의 용적률 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들의 용적률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른다. 수익형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까지 있다. 일거양득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현재 전세를 놓으시게 되면 정말 소액입니다. 3,500에서 6,500만 원 소요되고요. 임대금액 2천만 원, 보증금을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은 활용을 하시게 되면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4,500에서 7,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 주변에 테헤란로 직장인 또 현재 밀집될 수밖에 없는 현재 그 주변의 수요들, 그 수요들 때문에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고 노후 생활까지 보장되고 여러 개 보유하면서 시세채까지도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바로 입주 가능한 주거와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지금 뭐 일거양득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소장님, 그런데 강남구 역삼동에 투자할 때 혹시 유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가 주택을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 다주택자다 했을 때 전세를 놓는 것보다는 월세를 놓는 게 낫겠죠. 당연히 전세를 놓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를 내게 되면 현재 업무용으로 쓰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가 안 되는 거고요. 또 현재 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현재 전세를 놓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당연히 주택세에 포함됩니다. 이런 여건들을 본인한테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월세 수입을 보는 일반 상업 또 주택의 어떤 부담, 또 세금 부담 때문에라도 나는 주택을 보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일반 사업자를 내셔서 업무 용도로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아파트 청약 바로 알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또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곳 모두 기대가 되는데요. 한 곳씩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4억 4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이 아니고 양재동이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일단은 이제 이 양재동 하면은 양재역이 생각이 나죠. 양재역. GTX C노선 들어옵니다. A노선 끝나고 바로 C노선 건설되죠. 두 번째로 빨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GTX가 보면은 강남 쪽에 삼성동 들어오죠. 또 수서 쪽 들어오죠. 수서 쪽은 들어올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기차역이죠. SRT. 근데 양재역이 또 가까이에 있는데 또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일자리가 이쪽에 많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양재 시민의 숲, 여기도 더블 역세권으로 위례 신사선이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양재동 쪽이 교통도 편리해지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이다. 지금 현재도 이쪽은 뭐 우리가 강남 쪽 하면 떠오르는 게 일자리, 교통, 또 명문학군이죠.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명문학군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죠. 그래서 많이 또 이 학교 안 다녀도 멀리서도 지방에서도 주말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종사자들, 1, 2인 가구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많죠. 그래서 이 투룸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이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곳은 자연 인프라, 양재천도 바로 옆에 있죠. 또 양재 시민의 숲도 있죠. 말죽거리 공원도 있죠. 또 구룡산이 있어서 뭐 이쪽에 강남이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요 산 너머에 또 강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그 자연 인프라, 산과 천이 있는 곳. 게다가 이제 더 좋은 거는 우리 병세권이다 하면 굉장히 또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병세권, 강남 세브란스와 서울 삼성병원을 양쪽에 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종사자들이나 일자리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 강남 쪽은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어서 그 가치가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쪽에 그 강남권이나 뭐 서초구나 강남권에 보면 그 연소득이 높죠. 그만큼 높은 연소득이 많이 몰려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일자리가 앞으로 생길 곳이죠. 지금도 일자리가 서울시에 약 4분의 1이 이쪽에 강남 3구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또 이제 잠실 뭐 이쪽에 리모델링하면 그쪽도 뭐 호텔이다 뭐다 일자리가 또 들어오죠.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정보사부지 개발, 사당 환승센터, 또 남부터미널 리모델링,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또 여기 화물터미널 자리에 물류단지가 들어옵니다.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이만큼 일자리가 앞으로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에 배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남 쪽은 그 주거가 많이 부족하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삼성동이 개발이 되나?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예전에 4억 가까이 평당 살 때 다 깜짝 놀랐어요. 미쳤다고 그랬죠, 이 회사. 근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 인근에 대치동이라든가 또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가치가 자꾸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실거주 아니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부터 시작해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 있죠, 연결되죠. 또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문화공원, 종합운동장 이렇게 크게 완전히 커다란 메모드급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고봉으로 이제 등극이 되죠. 15m 높고요. 연면적도 4배에 달하고, 아니 3배에 달하고, 게다가 6개동으로 건설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만큼 그쪽도 일자리가 많은데 또 연계돼서 여기 바로 영동대로 지하도시 삼성역에서 여기 봉은사역까지 지하로 굉장히 연면적이 넓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잠실 야구장 있죠. 그곳에 약 30배에 달하는 연면적으로 건설이 됩니다. 뭐 이 지하 쪽에는 GTX AC 노선 들어오죠.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또 KTX 북부 연장선도 여기서 또 이용이 가능하죠. 또 저 SRT 동탄에서 SRT 그 수서에서만 타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 여기 2호선 삼성역, 9호선 또 봉은사역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만에서 100만 정도가 몰릴 것이다 예측을 하고, 지상에는 이렇게 광장, 뭐 볼거리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죠. 서울광장이 2.5배에 달하는 널찍한 겁니다. 또 이제 서울 우리가 저 롯데칠성 코롱부지 많이 얘기하죠. 여기입니다. 여기 삼성타운 바로 옆에 건립이 됩니다. 아주 그 삼성타운도 굉장히 잘 지었죠. 근데 이거보다 더 앞으로 더 잘 짓고 더 또 이제 대기업이 또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만큼 이 강남권은 우수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게다가 이제 서초구 정보사 부지 있죠. 서리플 터널도 뚫렸고, 정보사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쪽에 이제 4차 산업,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AI 이런 산업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서울 문화 예술의 거점, 이 강남 쪽에는 서울 문화 예술까지 같이 덤으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뭐 공연을 보더라도 멀리 사시는 분들은 뭐 10시 가까이 끝나니까 조금 힘들죠. 예, 평소에는. 게다가 이제 양재우면 RNCD 특구 지역 사권역으로 점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양재 AI 연구단지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로봇 산업, 미래 첨단 산업입니다. 이 선진국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또 그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영재들, 우수한 영재들이 많이 몰린다. 또 이 영재들이 또 따라가는 게 뭐 있어요? 연봉,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그 물류단지, 최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택배 같은 거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며칠 기다릴 필요가 없이 아주 최첨단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장까지 지하에 들어오고,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공원처럼 아름답게 건립이 될 예정이고, 수서 역세권 개발도 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이곳 같은 경우는 교통이 아주 좋아요. 3호선, 분당선, 또 SRT, GTX A 노선, 위례 과천선도 예정돼 있고, 수서 광주선도 예정돼 있고, 이쪽이 굉장히 또 많은 일자리가 또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는 빠르게 교통을 원활히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죠. 그다음에 이 가림막도 없어지죠. 경부고속도로니까. 아주 아름다운 강남으로 탈바꿈된다. GTX 양재역에 들어오죠. GTX에 양재역이 들어오고, 삼성역 AC 노선, 수서 A, 양재 C 노선 들어옵니다. GTX의 가장 수혜지는 강남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앞으로 이 멀리서들 그동안 2시간씩 걸려서 와야 되는 거리를 20분, 30분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사람이 강남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나올 엄두를 못 내죠.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왕복 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강남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가치는 더 많이 상승될 것이다. 게다가 신분당선, 연장선, 뭐 요번에 이제 저 신사역까지 5월달 개통 예정이죠. 계속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삼성까지 또 연결이 되죠. 또 위례 과천선 들어오죠. 수서 광주선 들어오고 또 위례 신사선도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은 더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데 딱 하나. 근데 양재동 이곳은 오피스텔이지만요. 조금 특별한 게 다세대 밑에 되어 있습니다. 투룸이고 약 1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룸 오피스텔이지만 다세대 주택 밑에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을 고스란히 가져가고요. 이쪽 지역은 또 미래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시세 요즘 앞에 5억, 6억, 7억 이렇게 투룸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남 쪽에. 근데 투룸인데 널찍하고 4억 4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면 미래 가치 있고 똘똘한 이런 투룸 오피스텔에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청약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투자를 망설이는 분한테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대 금액은 월 3천만 원에서 월세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보다 한 120에서 130 정도 되지 않을까. 게다가 대출을 이 오피스텔은 다세대의 장점을 다 가져가면서 오피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약 70% 활용하시면 1억 4천에서 1억 4,500 이렇게 뭐 임대사업자 안 내시고 이렇게 대출을 활용하시면 주택으로 안 들어가니까 또 투자하는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시세 꼼꼼하게 잡아주셨는데요. 이사님, 그런데 서초구 양재동 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강남권은 사실은 뭐 투자 전략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워낙 이제 강남권 대형 개발이 매머드급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형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대규모 일자리가 많이 있고 임차 수요도 풍부하죠. 뭐 우수한 학군, 숲세권, 직주 근접 인프라, 강남 인프라 세계적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에 개발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자세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이번엔 서울시 서초구 내에서 방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시세는 3억 8,50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서초구 방배동 하면 이 반포주공 이쪽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규모 개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방배 카페벌목 입구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반포 주공 아파트 재개발의 수혜지다 이렇게 반사 이익을 본다 그러죠. 그만큼 미래 가치가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1.5룸이지만 요즘은 1, 2인 가구들이 충분히 살게 뭐 모든 수납이라든가 무슨 이런 옵션이 뭐 호텔급 옵션으로 아주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면 이 고속터미널도 가까이 있죠. 9호선 라인 신반포역을 이용할 수 있고, 물론 뭐 이쪽으로 내방이라든가 이수역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가까이에는 신반포역 9호선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터미널도 뭐 지방 이용도 너무 좋고 입지가 한강변에서 가까운 곳이라 입지가 많이 좋죠. 예. 게다가 이제 이쪽은 법조단지, 방배 쪽에는 법조단지가 크게 일자리가 있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도 서초구,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명문학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사자들이 뭐 젊은이들 여기 보면 교대도 있고 서울예술대학도
대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런 1.5룸을 많이 찾기 때문에 종사자들이나 1.5룸 젊은이들이 많이 찬 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술도 덤으로 가져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연을 보면 뭐 9시 넘게 뭐 9시 반 10시 이렇게 더 늦게도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멀리서는 밤에 늦게 가기 좀 불편한데 가까이 사는 분들은 20분 내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쪽에 일자리가 가까이 강남 업무 지역이 크게 있죠. 직주근접 용산 업무 지역이 이제 크게 생길 거죠. 여의도 금융, 목동 9호선이기 때문에 이 그 마곡 쪽 이쪽까지도 빠르게 이동 가능하고 삼성역 강남 업무 지역의 접근성이 매우 좋고 물론 이제 다리 건너서 이 서울시청이라든가 서대문, 상암 이런 쪽도 직주 근접지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반포 아파트 그 한강변에 대단위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한강 조망에 맞춰서 건설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기대되는 만큼 그 가치는 도대체 평당 얼마가 될까 조금 상상을 못할 그런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이 방배동은 주변에 이제 조금씩 지금 이 구역이 나눠져 있죠. 조금씩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이 깨끗해지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오피스텔은 또 바로 가치가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쪽에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이 제4차 산업 업무지로 이제 재탄생할 겁니다. 게다가 일자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서울문화 예술 거점으로 또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술이 더 예술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서초구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세비섬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반포대로 전 구간이 아트밸리 가로수길로 또 탄생을 한다고 하니까 또 아름다운 거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롯데칠성 코롱부지 이쪽에 삼성타운 있죠. 예, 여기에 이제 롯데칠성 코롱부지 이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일자리는 또 대기업이 들어옵니다. 양질의 일자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강남입니다. 게다가 남부터미널 개발 재건축 소식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도 낙후됐기 때문에 언젠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당복합 환승센터. 지금 이쪽에 사당역 쪽으로 가면 빨간 버스라 그러죠. 그 수도권 가는 직행버스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이 복합 환승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서 빠르게 이것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은 교통이 편해요.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걸 표시한 거고요. 또 이제 앞으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는 빠르게 교통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건설이 된다. 게다가 이제 이 가림막이 있죠. 경부고속도로에.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이 강남구와 서초구가 편리하게 언제든지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이 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의 수혜지는 강남 쪽이라고 했죠. 왜? 강남은 GTX를 삼성역에서 타도 되고 수서에서 타도 되고 양재에서 타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GTX의 아주 모든 바로미터가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지만 강남에 있으면은 그게 필요 없죠. 그만큼 수혜를 보는 지역은 가장 수혜는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선 이곳은 이제 1.5룸입니다. 그래서 한 8평에서 9평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3억 8,50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 참 어떤 분이 1.5룸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방 하나와 거실이 있는 겁니다. 거실 하나, 방 하나. 예, 그래서 1, 2인 가구들이 충분히 살 수 있고요. 또 전세 3억 3,500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전세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연계해서 플러스 시켜서 이거를 투자를 하시겠다면 5천만 원에서 5,700만 원이면 1.5룸 똘똘한 방배동
오피스텔인데요. 이곳은 높은 층은 한강도 보입니다. 조망이. 그래서 또 이제 조망이 좋고요. 또 임대 금액은 우리가 월세를 원하시면 3천만 원에서 요새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120에서 150만 원 월세를 소득이 있고요. 또 대출 금액은 2억 6천 정도, 3억 원, 약 70% 정도의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대출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9,500에서 1억 원 정도면 1.5룸, 똘똘한 이런 알토란 같은 1.5룸, 방배동 1.5룸에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뭐 투자를 전략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남 대형 업무타운이 접근성이 우수하죠. 뭐 일자리죠. 명문학권, 또 직주 근접이고 선호지역으로 임차 수요가 항상 풍부하고 뭐 역세권이다. 교통 좋죠. 학교 명문학교죠. 또 뭐 대형 병원들, 종합 대형 병원들이 있어서 좋고 모든 생활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잘 갖춰진 곳이 강남이라고 그랬죠. 예, 서초 대규모 반포 아파트, 지금 서초구에 반포 아파트 개발하죠. 방배동 재건축들이 있죠. 그래서 개발 수혜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 수혜지로서 미래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워낙에 살기 좋은 곳인데 여기에 수많은 개발 호재들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사님, 언제나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투자의 유의점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 투자 유의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유의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내가 모은 돈 있죠. 그 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으셔야 되고, 또 무턱대고 나는 그냥 그 강남이 좋아서 해야지, 뭐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뭐 작은 계획도 작은 계획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든가 주택수라든가 이런 것도 계산하셔야 되고, 세금적인 것도 충분히 보시고, 이런 소형 주택은 젊은이들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투자의 중심을 내가 세워서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지역 시세까지도 또 자세하게 짚어드렸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이 2022년 상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